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뜰맨은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수익률이 한 20 몇 %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보고 알뜰맨이 저렇게 사고 있으니까 나도 막 따라가가지고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사야지. 그리고 알뜰맨은 여러분 지금부터 솔루스 첨단 소재를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양심 없고 도둑놈이에요. 물론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 오늘 첨보 같은 경우에도 VI를 쳤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접근하는 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시장이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테이퍼링이 나올 때마다, 언급이 크게 나올 때마다 시장에 충격이 갈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쭉 시장을 봐보면요, 내려갈 이벤트는 많은데 올라갈 이벤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S&P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나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 시즌 끝났고, 우리나라도 이게 끝난 상태에서 어떤 모멘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지그시 보면은요, 악재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물린 상태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물려있는데 이거 그냥 냅둘까? 아니면 물타기를 할까? 아니면 빠져나올까? 손실을 감안하고 빼버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제 제가 공부를 한 게 저도 뭐 리포트에서 긁어서 여러분들께 말해주는 수준이지만, 여러분들도 보셔서 공부를 하셨을 때 동의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아이디어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면 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2분기 실적이 115%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는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2분기까지는 적자 폭이 있기 때문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올 거야 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를 115% 상회를 냈어요. 그리고 3분기 때 좋아지고 4분기 때 좋아지고 이런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를 그냥 냅두고 있어요. 저는 이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 이것 때문에 좀 몰라가지고 좀 조마조마하고 궁금하고 이랬는데, 그래, 알뜰맨이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라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방송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동박, 전지박 쪽에 있는 매출과, 그리고 OLED와 바이오 부분, 첨단 소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지박 부분과 그 다음에 첨단 소재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통신 장비,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2018년도 헝가리에 유럽의 유일한 전지박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1.2만 톤 규모의 공장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본격 양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5G 및 반도체 장비용 하이엔드 동박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그 다음에 바이오, 화장품, 이런 부분에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하면 여러분들이 전지박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전지박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전지박은요, 원료 입고해서 용해하고 제박하고 절단해서 검사 출하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온 전지박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전자의 이동 경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열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열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전극 형상을 유지하는 지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이에요. 이거는 2025년도까지
지금 이렇게 생산 계획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2021년도, 지금 2021년도에 대비해서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갈수록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매출에 찍히기도 합니다. 유럽에 아까 전지박 공장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상반기까지 4개 라인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4개 라인이 추가가 된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매출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3분기 때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래, 나는 3분기까지는 가져갈 거야. 전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팔고 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는 동사의 실적이 역성장이었죠. 투자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분기에 100억 원 이상의 전지박 관련 비용, 여기 증설 부분 있잖아요. 여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매출이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턴어라운드.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다. 저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애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을 때 주가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크게 빼어 올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3분기 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7월 13일 날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또 나옵니다. 2분기 매출이 하락이 전망이 된대요. 영업이익도 별로였고 전지박 사업 때문에 투자되는 비용도 있었지만 계절적 최대 비수기 진입이 된대요. 2분기 때는 좀 비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LED 소재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생산량이 감소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OLED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전 사업 부분에 실적이 개선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 때까지는 안 좋을 거야. 뭐 생산도 안 되고 투자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2분기 때는 안 좋고 3분기 때 좋아질 거야. 그럼 뭐가 좋아질 것이냐? 3분기 때는 전지박 2공장에서 신규 수주 확보의 가능성이 있대요. 요건 이제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이폰이라던가 갤럭시, 삼성에도 납품을 하죠. 아이폰 갤럭시 폴드 3 신제품 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QD OLED, 삼성의 QD OLED가 본격화 시작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전지박이 많이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지박의 적자폭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5G 네트워크 장비한 동박 출하가 집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영업이익이 지금 327억 원, 그리고 상반기 23억 원 대비해서는 정말 뚜렷한 실적이 개선이 되고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8월 4일 비교적 최근에 리포트가 나옵니다. 2분기는 컨센서스가 부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부합의 이유는 비수기에도 OLED 소재가 뭐 LGD양 TV 공급망에 신규 진입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28% 증가를 했고,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1%가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하반기가 가동률이 늘어나니까 생산률이 늘어나서 하반기 때 이제 상반기 매출 131억에서 하반기 때는 564억 원으로 정말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지박 1공장에서 생산 능력의 80%가 2025년도까지 계약이 확정이 되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2공장 부분에서는 3개, 4개의 고객사와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까지 매출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지박 이외 중국의 OLED 소재의 공장도 증설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2025년도 매출액이 3,600억 원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 가이던스 제시 중에서 고마진인 점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현재 OLED 부분은 저평가라는 거죠. 지금 가이던스 제시된 거를 딱 봤는데 OLED를 보니까 앞으로 계약되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계약할 부분을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저평가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OLED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진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주력 사업인 동박 부분에서 중국 5G 설비 투자 지원으로 인해서 범용 제품 비중이 증가가 되었지만 생산 수준과 가동률이 안정화되면서 적자를 감소시켰대요. 계절적인 비수기가 2분기 때 OLED가 비수기죠. 애플이 가을에 나오고요. 삼성은
봄, 가을에 이렇게 나오니까 가을이 성수기일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2분기 때가 이제 비수기라고 쳐지는데 핸드폰들이 나오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OLED TV향 HTL 소재 신규 공급이 본격화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에서도 QLED가 들어가게 되고 QLED TV에 그러니까 LG와 삼성의 같이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주가 되는 거죠.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흔한 놈 취급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적자폭을 감소시키면서 2021년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QD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QD OLED가 이제 수면 향상을 위해서 3 텐트론 구조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뭐 스마트폰 대비해서는 3배, 면적량은 100배 수준으로 총 300배가 증가가 될 것이다. OLED도 마찬가지예요. OLED 부분도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서도 일단 OLED가 들어가니까 OLED는 면적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납품을 하는 뭐 생산 소재 부분들은 돈을 그만큼 벌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면적이 클수록 비용이 그만큼 나가겠죠. 17인치 모니터하고 27인치 모니터하고 가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향후 스마트폰 내 중소형 OLED 패널 침투율 상승과 그리고 ITTV 등의 중대형 OLED 패널 생산량 확대에 따라서 OLED 소재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OLED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월 4일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지박 흑자 전환 전망이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용 PCB 동박 매출이 515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는 12%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 견인이 전지박 부분은 매출은 68억 원으로 분기 대비해서는 증가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대요. 3분기 매출 실적은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62%, 영업이익은 132%로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생산 라인의 증가라던가 OLED의 이제 시작, OLED가 3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박 부분의 매출이 3분기 290억 원이 발생되면서 수익성이 2분기 대비해 크게 개선이 될 것이고 전기차가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전기차 생산과 판매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아까 제가 그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기차의 침투율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요. 그래서 첨단 소재의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신규 라인 가동률이 상승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2023년도 전지박 부분 매출 추정치가 3,500원까지 잡았는데 이게 3,990억 원으로 14% 상향을 조정을 한대요. 얘는 어쨌든 간에 2023년도까지 들고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네. 그 다음에 OLED 소재 부분 역시 최근 뭐 노트북이라던가 OLED 생태계 확장 및 최근 신규 고객사 진입을 반영을 해서 매출 추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상향이 되면은 18%가 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